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클린스만호가 6월 A매치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지난 3월 A매치 때와 비슷한 기조의 축구를 보여줬는데 나타난 문제점 역시도 비슷했죠. 클린스만호의 초반 행보가 불안한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A매치 두 경기는 3월 A매치와 비교하면 벤투식 축구의 색깔이 훨씬 빠진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다이렉트한 공격이 훨씬 강조됐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먼저 클린스만의 축구에서 보여지는 후방 빌드업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두 센터백과 원볼란치가 형성하는 이 1의 구조입니다. 페루전에선 원두제가, 엘살바도르전에선 박용우가 두 센터백을 도왔는데 사실상 상대가 중앙 길목을 막으면 전혀 힘을 쓰기 힘든 형태죠. 현대 축구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3-1의 형태나 3-2의 형태 혹은 2-3의 형태를 확보한 후 풀어나가는 빌드업 구조를 활용하진 않습니다. 중원을 거쳐서 플레이하는 방식에 큰 의미를 두지 않기 때문인데요. 다른 형태로 보여지는 빌드업 구조는 한쪽 풀백이 내려와 후방 3명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엘살바도르전에서의 서령우는 소속팀에서와 마찬가지로 빌드업에 가담하는 데 있어서 낯설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페루전 역시 안현범이 전진보다는 우측 스토퍼처럼 낮은 위치로 내려옵니다. 경기 초반 페루의 압박에 고전하자 보여준 변칙적인 형태였는데 이는 안현범의 공격적인 재능을 낭비하는 꼴이었죠. 이 구조의 문제는 이들 3명의 위를 받쳐주는 선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후방 3명을 확보하는 것까진 좋지만 그 위에서 연결고리를 만들지 않는데요. 숫자로 표현하자면 3-1 혹은 3-2의 빌드업이 아닌 3-0의 빌드업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이는 클린스만의 축구 자체가 중원에 힘을 쏟을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요. 클린스만은 측면으로 빠르게 전개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지난 3월 평가전부터 명확하게 나타난 기조라고 할 수 있죠. 이를 위해서 벤투 시절에 비해 풀백들의 전진 빈도는 낮아졌는데요. 풀백들은 높이 올라가 상대 수비를 잡아놓기보다는 측면 전개를 위해 낮게 와서 센터백들에게 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긴 패스를 활용해 상대 뒷공간으로 때려 넣고 윙어들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주죠. 확실히 클린스만 감독은 짧은 패스보다는 긴 패스를 활용한 전개를 선호합니다. 골키퍼도 수비진도 벤투 시절과 비교하면 상대의 압박 상황에서 길게 차내는 모습이 부쩍 늘어났죠. 자연스럽게 측면 윙어들은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풀백 없이 측면을 넓게 벌려놓으면서 공을 받아야 하고 이후 상대의 압박이 몰리면 주변에 도움이 없기 때문에 이를 혼자 힘으로 풀어내야 하죠. 이강인을 계속해서 중앙이 아닌 측면에서 활용하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의 평가전에서 이강인은 그야말로 혼자 다른 클래스의 축구를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선수 개인이 여러 수비를 상대하고 제치는 모습이 반복된다는 건 전술적으로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이강인은 측면에서 계속해서 많은 수비에 둘러싸인 채로 플레이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선수 한 명이 고립되는 게 반복되는데 이걸 이강인 개인의 힘으로 풀어내서 위협적인 장면으로 만들어낸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반대쪽에 황희찬이 공을 잡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유기적인 지원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윙어들에게 해저 축구를 시전한다는 인상이 강하게 들 수밖에 없죠. 클린스만호가 보여준 부분 중 가장 미흡한 건 역시 공격에서의 세밀함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측면을 적극 활용한다는 팀 치고는 하프스페이스 활용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는데요. 윙어를 따라 수비가 끌려와도 그 공간으로 진입하려는 2차, 3차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클린스만호는 짧은 패스를 통한 박스 진입보다는 크로스 공격이 더 많이 이루어지죠. 조규성의 제공권이 돋보인 이유이기도 한데 이 역시 이강인의 크로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수비에서의 불안함도 3월 A매치 때와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강한 전방 압박을 준비하는 팀치고는 상대가 쉽게 공을 방출해내고 압박을 통해 벌어진 간격은 상대가 역습시 공략하기 쉬운 공간이 되죠. 두 명의 미드필더에게 수비 과부하가 걸리고 이들은 상대의 역습이 반복될수록 쉽게 지치게 됩니다. 수비적인 부분에서의 불안함이 이번 A매치에서도 보완되질 않았죠. 클린스만호가 보여준 축구를 정리하면 공격 시 후방 빌드업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는다. 중앙 전개보다는 빠르게 측면으로 공을 보내는 걸 선호한다. 이후 선수 개인의 힘으로 상대 수비를 붕괴시키고 박스로 공을 투입한다. 박스엔 강력한 정통 스트라이커가 필요하다. 수비에선 높은 압박을 강조하지만 선수 간의 간격은 쉽게 벌어진다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이전 감독과는 완전히 다른 게임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현재의 경기력이나 향후 클린스만호의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지난 4년간 쌓아온 축구 색깔을 이어가지 못한다는 점은 대표팀 축구의 연속성에 있어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